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위원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별건 없으셨고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좀 확인을, 근데 오늘 강의를 내려가냐고 제가 확인을 못 하겠구나.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꽃이 피었는데 이게 운전하다가 지나갔는데 이게 벚꽃 같기도 하고 뭐 좀 떨어져서 봤는데, 근데 이상하다, 이게 벚꽃이 아직 필 때가 아닌데 이게 벚꽃이 맞나 했는데, 아니 워낙 벚꽃 피는 쪽인데 이 꽃들이 좀 거기 벚꽃같이 피었더라고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봄 소식이 진짜 더 본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 뭐 주말에도 상당히 날씨가 덥다 그러죠. 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낮 기온이 거의 20도가 넘는다고. 그죠? 예. 그런 예보를 봤는데, 하여튼 이러다가 뭐 여름 지나고 그냥 여름 또 가을 겨울 그냥 쑥쑥 지나가는,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올해 첫 분기 1, 2, 3월이잖아요. 그죠? 이제 3월에 이제 첫 번째 분기, 올해 첫 번째 분기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이제 들어가면 하여튼 뭐 어쨌거나 한 분기 잘 여러분들 처리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요번 분기는 어떤지 저한테는 저한테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항상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이 상품 세 분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 1분 드리고 있네요. 8068님 되셨고요, 6430님 되셨고요, 4909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 오늘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뭐 열심히 달려야죠. 저희가 뭐 경주마 같이 달리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열심히 오늘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당근 이런 걸 좀 주셔야 돼요. 당근이 뭘까? 여러분들의 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이지수님 반가워요. 예, 지수님.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9년 정도 됩니다. 5년이요? 9년. 9년이요? 오래되셨다. 그죠? 9년이면 요즘은 특히나 주식하신 지가 뭐 1, 2년, 2, 3년 남짓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5년 넘어가서 9년 되면은 진짜 많이 하신 분에 들어가요, 요즘은. 네, 네. 주변에도 주식 9년 정도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시지 않아요? 저 친구 또래들은 저 같이 한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도. 많은 동생들은 뭐 최근에 막 2년, 3년. 동생 같은 분들은 최근에 되게 많이 하셨죠, 진짜. 1, 네. 2년. 그죠. 어찌 보면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걸요? 네, 예. 그죠. 옛날하고는 되게 많이 틀려졌어요. 요즘 다 합니다. 네, 옛날에 9년 전에만 해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주식한다는 얘기 어디 가서 안 했어요, 다들. 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몰래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주식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진짜 다. 네, 맞습니다. 진짜 격세지감 느껴요. 그래요. 먼저 우리 지수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ALT 매수가 얼마요? 21,200원에 15%. 네. 에너토크 네. 6,800원에 10%. 네. 세바스 AI 네. 19,600원에 10%. 네. 유니온 머터리얼즈 예. 2,810원에 10%. 다 고만큼 갖고 계시네요. 일단 한번 제가 좀 계좌 상태를 볼게요. ALT, 그 다음에, ALT,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에너토크,
일단은 다 비중은 50보 100보예요, 솔직히. 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번 영화트. ALT입니다. 어느 거요? ALT. ALT 그나마 좀 더 많은 거. 그래요. ALT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요즘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상에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은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반도체 관련 종목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단 일반 예, 맞아요. 이거 보면은 예. 그럼 뭐 올란 종목은 어차피 또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좀 기술력도 있고 좀 덜 올란 종목 중에 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저는 뭐좀 중장기적으로 또 가져갈까 생각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뭐 혹시 또 빠지면 뭐 초과로 한 10% 정도 더 매수할 생각도 있는데 제 판단이 뭐 좀 맞을란지 판단님의 좀 좋은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제가 일단은 저는 추가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는 안 할게요. 예. 좀 더 빠지면 추가적으로. 오히려 저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하나가 들으면서, 그때도 제가 한번 ALT에 대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ALT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상장 때 오히려 거품이 낀 거다. 이렇게 되면 상장 때 거품이라면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주가가 나중에 더 밀리게 된다면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고 확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 매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아마 그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것 중에 하나는 얘 같은 경우에 ALT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비멜 뭐요? 반도체 림컷 비멜 그 후공정 그 웨이퍼 절단하는 예, 맞아요. 후공정에서 보면은 얘네가 특히 패키징 하는 애들이에요. 패키징 후공정에서 패키징 테스트 같은 거 하는 애들이에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자회사도 뭐 그 이 패키징 쪽을 하고 하는데 특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쪽 후공정을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요번에 지금 뭐 이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쪽이 특히나 약한 건 알고 계시죠? 예. 특히나 비메모리 쪽은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9년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메모리 쪽에 있어서 요즘 HBM 때문에 메모리가 그죠? 관심을 많이 갖긴 하는데 메모리 같은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돈으로 찍어내리면은요. 시장을 많이 석권할 수 있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비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돈으로 찍어내려도 안 돼요. 삼성이 지금 비메모리에서 TSMC한테 이쪽에서 죽어도 안 되는 이유가 삼성이 돈이 없었겠어요, 그동안? 그렇지. 나름대로 투자 많이 했어요. 근데 돈으로 찍어내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같이 지켜봐야겠지만 비메모리하고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정말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이 이쪽에서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성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는 한번 이렇게 고착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메모리 쪽은 쉽게 말하면 범용화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쉽게 말하면 획일품을 그냥 기술적인 집약도에서 빵빵빵빵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는 기술적인 집약도보다 더 필요한 게 그 사람 주문자 그 사람 특성 하나하나에 필요한 게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크다는 거는 몸집이 크다는 거는 오히려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국이 그 20세기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졌다고 인정하는 전쟁이 딱 하나 있어요. 뭐 연세도 요 정도 되셨으니까 저보다 약간 어리신 나이시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전쟁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졌다고 한 전쟁. 기억 안 나세요? 베트남전입니다. 예, 베트남전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졌다고 인정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왜 그 강대국 미국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붓고 우리나라도 가서 도와주고 막 했는데 그런데도 왜 미국이 졌다고 인정을 한 전쟁이 됐을까요? 그리고 철수했을까요? 결국 거기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트남들 백트공
옛날에 아시죠? 예, 예. 그 쉽게 말하면 때리고 도망가고 하는 거. 예. 예. 그런 전술. 우리 게릴라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밀림이란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아무리 돈으로 때려넣고 해도 거기에선 이기기가 어려웠던 전쟁 구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도 진전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하는 분야가 딱 그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삼성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릴라전, 그 베트남전에서. 그가 돈으로 찍어내리면 다 투자해서 내면 무조건 다 되겠지. 왜? 기존의 전쟁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모리 쪽에서 삼성이 그렇게 이겼거든요. 근데 비메모리 쪽, 요쪽 분야에 이런 쪽에 있어서는 삼성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근데 지금 다들 아직도 삼성이 돈을 투자해서 이길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비메모리 쪽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딱 베트남 전쟁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돈을 조금 넣었나요?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TSMC하고 격차를 전혀 못 줄이는지 아세요? TSMC하고 격차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주문자한테 필요한 걸 만드는 쪽이고 비메모리는 그리고 한 번 맺어지면은 이 맺어진 거를 굳이 다른 데로 바꾸질 않아요. 생산 체제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삼성이 끼어들 분야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얘기 드렸죠. 삼성이 파운드리 쪽 이런 쪽에 있어서 삼성 자체 물건을 빼고 삼성이 받은 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외부 물건을 받은 게. TSMC의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50몇 %는요. 전부 거의 다 외부 거예요. 왜? TSMC는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외부 거예요. 삼성은 반대로 삼성 그룹 걸 빼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얘기 드리니까 되게 놀라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을 여러분들 실은 따라잡는 게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얘네가 비메모리 후공정 패키징이라 그랬잖아요. 예. 특히나 패키징은 비메모리도 그런데 이 후공정 패키징 쪽은 더합니다. 이거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요. 거의 우리나라 불모지에 가깝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분야를 제가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걸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종목은 아마 상장 때 거품이 끼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랬을 거예요. 상장 때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거품이 빠지고 나면 얘는 오히려 매력이 나는 종목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데 바로 이겁니다. 얘가 거품이 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게 거품이라고 한다면 얘가 여기서 신규 상장 패턴상에서도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얘도 무조건 올라가겠거니 하고 샀다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이라 그랬죠. 안 좋은 패턴으로 지금 얘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아마 여기도 깰 가능성이 있어요. 의외로. 그럼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왜 반도체가 좋은데 얘가 이렇게 깨지? 혹시 회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아니라 거품이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 제대로 된 알맹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단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알맹이가 나올 때 껍질이 하나까지 예를 들어 바나나 같은 경우에 껍질을 하나만 벗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맹이가 나오죠. 근데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껍질을 또 까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과일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비유 들었던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좀 빠지면 그냥 바로 알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좀 전에도 말했던 바나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나나가 아니라 껍질이 몇 개를 까야 되는 애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껍질 하나 깼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적절하게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버리세요. 뭐가 되면 그냥 바로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가 돼야 되고. 근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보시면 9년 동안에 보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게 뭐 시장이 변할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쭉 하고 바뀌나요? 어때요? 아니. 업종이 바뀔 때 쭉 하고 바뀌어요?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작년에 2차 전지 보셨잖아요. 2차 전지 나쁘다 그랬을 때 뭐 그게 하루아침에 아이고 내일부터 모레부터 나빠져야지 그리고 갑자기 바뀌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젖어 계세요.
뭘 얘기를 하면 바로 그다음부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비유를 좀 전에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수님이 말씀드렸듯이 빠지면은 저는 조금 더 나중에 물량을 보태고 싶은데요 했을 때 제가 네, 전 찬성입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껍데기가 하나일지 껍데기가 4개, 5개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9년 하셨으니까. 예,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6,800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비싸게 역시 안 사신다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 6,800원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데 얘는 얘가 제가 알기로 얘 적자 전환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이게 왜냐면 여기에 얘네가 그 밸브 같은 거에 관련된 거 하는 애들인데 네. 이게 워낙 얘나 그 원전주로 잘 묶인 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원전주니까 이건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 보셔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얘 같은 경우에 원전주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번씩 테마를 타요. 예. 그래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테마 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2023년 쉬잖아요. 2024년도 제가 봤을 때는 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런데 어차피 원전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 될 수는 없는 분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갖고 버티시면은 저는 먹는 건 먹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 먹을지 그거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얼마나 할지.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이면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것도 그냥 굳이 우리가 얘의 미래를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자. 지금 예. 그게 더 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언 머트리얼주 같은 경우에도 유니언 머트리얼주 전 요것도 이게 딱 말했던 2차 전지네. 그죠? 예. 얘 페라이트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히토리 대신에 해가지고 그때 한번 테마 탔가지고 2차 전지 때 쭉 하고 오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는데 전 요렇게 하고 나면 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수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죠? 소수네들은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5월에서 샀는데 아직까지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굳이 얘도 하다못해 얼마를 먹어도 먹겠죠. 이 가격에 못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굳이 이거를 오래 끌고 가는 종목으로 지금 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셀바스 AI도 마찬가지고 셀바스 AI는 제가 상담 전에 몇 번을 드렸으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19,600원 현재가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요거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냐면 여기 한 보이는데 여기 18,000원 중반 정도, 초중반 정도 요거 일단 요거 깨면은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당분간 시세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I부터 하니까 요즘에 많이 접근하신 개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생각같이 안 움직이죠? 이게 왜냐하면 얘는 지금 움직이기에는 이미 시세를 다 내고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다. 새롭게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3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번 달에 하나 강의를 더 하게 돼가지고 알고 계시죠?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 상공회에서 7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1시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오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 강의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해주는 줄 알고, 왜냐면 보통 강의라든지 무료 방송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전문가 방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이라든지 뭐 업종 소개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괜히 와셔서 실망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수원에 사는 김성만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성만. 김성만님 반갑습니다. 성만님. 예, 네.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요. 주식 경력은? 뭐 옛날부터 조금씩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지금부터. 아, 그래서 왔다 갔다? 네. 마실 다니시지?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 성만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큐라크리요. 매수가 얼마예요? 21,000원에 30%. 예. 그다음에 또 있나요? 불러주세요. 한올 바이오 파마 매수가 얼마예요? 39,000원에 15%. 예. 삼성 중공업 예. 7,900원에 15%. 네. 후디맥스 예. 28,300원에 10%. 예. 요즘 갖고 계시네요. 큐라클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시네, 월등하게. 오, 네. 그래요. 한올 바이오 파마. 한올 바이오 파마. 되게 극과 극이네. 지금 네. 접근하신 게.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접근하신 이유가 있나요? 예, 안 그래도 그 전에는 한 20일 전만 해도 큐라크를 100%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100%? 100%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매수가가 100%? 100%면은 얼마에 사셨다 얼마에 파신 거예요? 아니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판 거죠. 이제 너무 이제 몰빵했다고 그래가지고 분산해 놓은 거예요 지금. 분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네, 일단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조금씩 먹으시면서 사고 팔고 하셨구나. 이제 먹으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팔았죠. 이거 그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럼 한 몇 프로 정도 수익 나신 거예요? 수익으로는? 수익은 안 났죠 아직. 아니, 올라가면서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한데 조금씩 파셨다며 올라가면서. 아, 몰빵했다가. 그럼 수익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분산하려고 조금씩 이제 팔아놓은 거죠. 손절 안 해줘 손절 쉽게 해서. 그럼 죄송한데 얘가 왜냐면 이 큐라클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얘가 밑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 게 이 가격이기 때문에 21,000원이라는 게 그러면 혹시 올 여름에 사신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그렇죠. 한 2년 정도 됐어요. 작년 여름에 사셨구나. 네. 아니 근데 작년 여름만 해도 아닌데? 그러면 재작년 여름일 텐데 한 2, 3년 됐어요.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3년. 그죠. 예, 그래요. 근데 근데 이 큐라클이라는 애가 얼핏 보면은 이게 되게 매력적인 회사로 접근할 수도 있는 회사예요. 그죠? 네. 근데 이 큐라클이라는 거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시는 이유가 하나 제가 딱 여쭤볼게요. 그냥 물려서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회사에 대해서 물려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좀 연구를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물려 있는 것도 있고 아는 지인의 추천도 있었고 크게 이제 갈 것도 갖고 그래서 이제 돈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물려 계셔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해가지고. 네, 그 신약 쪽에 그 CU06 같은데 저기 신약 쪽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약 회사는 되게 많아요, 선생님. 네.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신약 회사라는 게 선생님 혹시 신약 회사가 약을 이렇게 개발해서 성공하는데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가 아니라 거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고요? 그리고 보통 신약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거 보통 평균이 몇 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네, 맞아요. 10년. 네. 네. 그러니까
뭐 좀 쉬운 거는 몇 년인데, 그러니까 뭐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뭐 1% 미만이 태반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여러분들한테 신약을 안 하면, 신약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회사들에 대해서 참 말할 때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회사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로또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그죠? 네. 로또 터지면 대박인데 꽝 되면은 뭐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로또 대박 터질지 안 터질지 알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약회사에 대해서, 신약회사는 우리 회사 뭐 지금 잘 되고 있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런 데들이 뭐 신약 개발이 왜 10%도 안 되고 뭐 1%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 말대로 되면 거의 신약은 거의 제가 봤을 때 뭐 여유롭게 많이 양보해서 잡아도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성공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제일 제가 왜 이런 건 제가 뭐 꼭 지금 우리 성만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신약회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신약회사 리스크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 신약회사 리스크 있는 거 알면서도 보면은 삼성전자 생각하듯이 생각하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약회사를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회사는 어떤 회사든 그 위험한 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주가가 쭉 뽑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그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용이 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이 회사 뭐 어렵게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 주로 하는 분야가 뭐냐면 저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황반 변성에 대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아마 선생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혹시 이 눈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좀 드세요? 먹으는 않는데 당뇨 쪽에 이제 예방 쪽으로 약을 먹죠. 그거만. 근데 네. 아마 연세 선생님 친구들 보면은 이 눈 쪽에 관련된 약들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양제들. 예. 왜냐면 이게 노령화가 되면 이 눈 쪽에 대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백내장도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수술. 그죠? 예. 그러니까 워낙 이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이 눈 쪽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반변성인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황반변성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치료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주사로 좀 근데 그나마 그것도 그렇게까지 막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황반변성. 그리고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저도 왜 황반변성에 관심이 많냐면 저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도 정밀 검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유전자까지 해가지고 해서 받은 적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 유전자 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내가 걸릴 수 있는 무서운 좀 확률 높은 병들 요런 게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검진은 못 받아보셨죠? 예. 네, 그런 거 안 받아봤어요. 예, 그런 걸로 하면 이제 내가 몇 년 뒤에 더 10년, 20년 뒤에 이 상태로 가면은 걸릴 수 있는 확률 높은 질환이 있으면 나와요. 근데 뭐 그게 정확도가 뭐 얼마나 좋을지까지는 모르지만 나옵니다. 하여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나왔던 게 황반변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황반변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약을 좀 많이 미리 예방한 약을 지금도 먹고 하는데 이 황반변성은 이건 아시다시피 이건 시력을 앗아갑니다. 네. 더 악화가 되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도 그래서 이 큐라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왜?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네가 그 황반부정하고 황반변성에 대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저도 크게 매력을 봤던 게 뭐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 특히 경구용 쪽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 경구용이면 지금도 얘기하셨잖아요. 뭐 먹는 거, 그러니까 주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눈에 대고 주사하는 것보다 먹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쉽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 회사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이 회사 이거 엄청 매력 있겠는데 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별 볼 일 없죠. 요번에도 보면은 좀 주가가 올라왔던 게 그거 뭐 임상 이상 발표하면서 올라왔잖아요. 아닌가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왜 이 회사 저도 관심 있어서 계속 지켜보는 회사라서 좀 아는데 임상 이상에 대한 거는 얘네가 작년인가요? 2월 달인가? 하여튼 그때도 한번 발표했었어요. 아세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그 황관변성에 대한 그 임상 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아마 작년인가 언제 아니 작년인가 하여튼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뭐 요때 언제 나왔는데 그때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런데 요번에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 소리는 이거는 시장 분위기 때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똑같은 게 어쩔 땐 먹혔고 어쩔 땐 안 먹혔어요. 요번에 발표한 게 뭐 좀 더 정확도 있게 발표했다.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도 보통 똑같은 재료라면은 먼저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오히려 나중에 발표한 거에 반응을 했거든요. 이 소리는 시장 분위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지금 3상 넘어가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게 아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있는 건 맞지만 워낙 신약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아까 신약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그것만 보고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험이 성공하면 대박 모험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죄송한데 제가 아주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확률 떨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제가 뭐 이 회사 내부자도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회사가 진짜 될 거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정도 비중이라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이 회사에 대한 그 정도의 확신이 안 든다면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는 봤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꼭 이 회사가 전 성공하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꼭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은 주식적인 측면으로 주가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절대 늘리지 말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지금 흐름이 다른 데들하고는 좀 결이 틀리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안구건조증으로 이 회사 워낙 유명했던 회사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몇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뭐 매력은 있어요. 이번에 뭐 또 저번에 탈모치료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탈모치료제 얘기 나오고 하여튼 다른 제약회사나 다른 대학은 좀 결이 틀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흐름이 꺾인다 안 꺾인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손절가만 드릴게요. 얘는 손절가 얼마로 보냐면 요 정도로 볼게요. 한 3만 4천 원 선 있죠 여기. 요번에 여기 깨지면은 조금 한번 손절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주봉상 보면은 얘가 그렇게까지 아주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거 고가 뚫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충분히 고가 뚫고 나가지 말라는 법 없어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손절가만 드리는 이유가 그 손절가를 깨면 좀 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손절가만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휴메딕스 예, 그리고 휴메딕스인데요. 예,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보시다시피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28,300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단타로 조금만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예, 이건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예, 요거 끌고 가지 마시고 단기로 그냥 뭐 한 3만 원 좀 넘어서서 뭐 3만 1,000원, 2,000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그 정도에서 그냥 파세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은 제가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얘가 밑으로요, 여기 26,000원 정도까지 깨버리면 얘는 좀 당분간 되게 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6,000원까지는 좀 넉넉 잡고 제가 드렸는데 26,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쪽으로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얘 같은 경우에 뭐 요즘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지금 일봉 차트 보면 와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은 월봉이거든요. 이게 얘는 워낙이 이 정도 가격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일어났어야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월봉 보십시오.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와서 굉장히 크게 보이죠. 이게 일봉 착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봉 착각.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봉으로 보면 완전히 엄청나게 막 돌파하는 굉장한 회사로 보입니다. 이게 일봉 착각이라고 제가 차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워낙 너무 심하게 빠져 있는 상태라서 10년 박스권 안에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광주광역시를 갑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오후 1시 10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거기가 정원이 한 150명? 예, 그리고 좀 쓰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예, 굳이 시간 낭비가 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게 윈윈할 수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혹시 TV 소리를 내고 있으면 TV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저 TV 예. 소리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전문가 같은데. 아, 네, 1년 전에 상담했었는데, 아, 1년 전에 LX 세미콘 상담했던 관악구 사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2주 전에 하셨어요? LX세미콘? 네? LX세미콘 2주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다고? 아니요, 1년 전에요. 1년 전에요? 1년 전에. 1년 전에 상담했어요? LX세미콘? 나 궁금하네. 네네네. LX세미콘 제가 1년 전에 얼핏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LX세미콘에 대해서 좀 조심하자는 쪽으로 얘기 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아니었나요? 그때? 일단 홀딩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근데 12만 원대 좀 비싸 보여서 많이 팔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고생 안 하셨어요? 네네. 다 판 다음에 한 8만 원에 다시 들어가긴 했거든요. 8만 원에? 그래도 잘하셨다. 그 정도면. 예. 좀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셨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반포 사시는 성함이? 저 이상현이요. 이상현님. 상현님. 그래요. 상현님. 일단은 상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세트레가이 매수가 얼마요? 34,000원에 35%. 예. 또 있나요? 로보티즈 예. 27,500원에 17%. 예. 그리고 LX 세미콘 예. 8만 원에 10%요. 예. 세 그리고 개인가요? 대덕전자 예? 대덕전자도 있어요. 매수가 얼마요? 22,800원에 5%요. 그래요? 8만 원에, 아까 얘기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구나. 엑세미콘. 네네. 그래. 일단은, 포트가 이렇게 되겠어요. 세트레가이, 로보티즈, 엑세미콘, 대덕전자. 이 중에 궁금하신 건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뭘까? 저도 모르겠다. 여기서, 뭐가 제일 궁금하실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세트레가이가 가장 궁금해요.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요? 네네. 일단은 보니까 주식 하시는 거 보니까 주식을 위험하게 안 하세요. 확실히. 예, 나름대로 네네. 지금 기준이 딱 있으시네. 그래요. 일단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상담하기 쉬운 게 세트랙 아이는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거만 뭐 보면 딱 되겠네. 일단 당연히 우주항공 쪽 호재가 많아서 일단 산 게 맞고요. 예, 그렇겠죠. 예, 네네. 우주항공청 설립되고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궤도 위성 위주로 일단 먼저 예, 그렇죠. 예. 사업을 많이 진행할 텐데 예. 세트레가이는 지금 지구 관측 위성을 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 정부의 사업 방향이랑 되게 잘 맞는 회사인 것 같아요. 좋아요, 분석. 예. 저도. 예, 네네.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위성 회사들이 많은데 뭐 AP 위성이나 뭐 인텔리안테크 이런 애들도 많은데 예.
세트랙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네. 애들은 주로 위성통신 쪽만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세트랙 아이는 그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얘네가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세트랙 순수한 아이밖에. 애들은 얘네 하나예요. 그래서 위성이. 위성 관련해서 가장 매력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자기가 자기 답을 가지고 전 접근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왜? 그래야지 먹든 깨지든 결국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게 승부가 나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차트만 보고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점에 지금 잘 가니까 따라간다 하다가 그냥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꼬꾸라지면 왜? 아무 대책이 없게 되거든요. 그 회사가 실은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중해 두시질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번 두 번째 상담이라 하는데 상현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해서 깨져도 특별히 막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막 후회하시고 그러진 않으시죠? 아, 네, 그쵸, 네. 그냥 차라리 네, 후회하지 인정되지 않아요. 않으세요? 그냥 내가 깔끔하게 내가 못했다 이렇게? 그쵸, 네. 제 공부가 살짝 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우리 고쳐야 되는 게 벌 때는 다 자기가 잘난 거고 깨질 때는 꼭 다른 사람 때문이야. 방송에서 누가 말했고 누가 얘기했고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벌었을 때는 누구 때문에 벌었어요라는 말은 거의 전 못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 보면? 아, 맞아요. 네. 참 막 재밌어요. 그 배터리 아저씨 때문에 깨졌다는 얘기만 많이 하고. 맞아요. 예. 뭐 막 그런 얘기, 깨진 건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번 건 다 자기들 잘난 거. 그러니까 그 마인드부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칭찬드려요. 일단 세트라이도 저도 한 표 던진다는 게 지금 그 의견에 저도 솔직히 우리 상현님하고 비슷해요. 세트라이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유일한 순수한 이 위성업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궤도 위성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해드렸지만 저궤도 위성으로밖에는 쉽게 말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웬만한 오지에 거기 몇 메타 간격으로 그거 어떻게 기지국 세우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게 답이고 저궤도 위성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미는 것도 맞고 근데 얘는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그거 같아요. 뭐냐? 우주 이 산업적으로 밀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쵸, 심지어 네. 이제 뭐 스페이스X인가 거기는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올린 거 아시죠? 올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성 해외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인류의 운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거는 뭐 이쪽 네. 분야는 계속 밀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 삼척동자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거에 발목을 종종 잡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세트랙아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쭉 보세요. 얘 뭐 누리호 발사 때나 이런 때도 보면 주가 움직였냐? 특별히 못 움직여요. 왜? 웬만한 호재성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좋은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누구나 그쵸,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예요. 미슐랭 뭐 3스타라고 쳐볼게요. 3스타면은 예를 들어서 웬만한 동네 맛집이 동네 음식점이 생겼어. 근데 조금만 맛있어. 그럼 어때요? 우와, 이 집 되게 맛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3스타인 걸 알고 갔어. 그럼 3스타 집에 가서 웬만큼 맛있으면 사람들이 맛있다 그럴까요? 먹고 뭐라 그럴까요? 먹으면서. 네. 뭐 이 정도는 기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스타면? 이러지 않을까요? 네네. 예, 막 3스타 맞습니다. 집에 가서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사람 거의 못 보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바로 이게 세트랙아입니다. 위성에 있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다 맞고 왔는데 누리호 발사 이런 거에도 왜 주가가 크게 반응 못했냐? 3스타 집이 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맛있는 걸 만들어내도 거기 왔던 손님들이 감흥을 못 느껴요. 왜? 당연히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그 정도는. 똑같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 딱 요게 장점이자 단점이다라는 거예요. 왜? 보시다시피 2019년, 18년, 20년부터 해가지고 위성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나왔는데 주가가 못 움직였던 애가 2021년도에 그러면서 주가가 빵 뛰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21년이니까 지금 몇 년 쉬었나요? 3년 쉬었죠. 3년 제가 쉬었죠. 첫 번째 상담한 분하고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주가가 오르고 나면 어느 정도 쉴 시간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상담했던 거 네네. 혹시 지금 보셨나요? 앞부분 거? 못 보셨나요? 앞부분은 못 봤습니다. 못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솟은 걸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솟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은 그거는 다시 재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함부로 못 드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나나 껍질. 여러분들은 껍질 벗기고 먹이세요. 껍질 벗고 먹으세요라고 하면 벌써 이미 뜯고 계셔. 근데 거기 껍질이 4개인데 5개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미 껍질 하나 다 벗겼어. 안 나오네 알맹이가? 이렇게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조심하게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솟은 거 하지 마세요가 솟은 거 무조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솟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충분한 시간을 안 갖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솟은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3년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현 상태로 가서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주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는 예전 가격대 2021년도 솟기 전에 가격대로 볼게요. 솟기 전에 가격대 근처입니다. 어차피 조금 더 내려와도.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지금 우리 상현님이라고 했죠. 전 상현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요 물량을 들고 가셔도 될 정도의 공부가 되시기 때문에 전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그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인가요?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27,500원 정도 매수가 근처인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얘네 것도 뭐 액추에이터 이거 하는 거면서 일개미 직개미로 얘네 유명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맞죠? 맞아요. 그래가 맞아요. 자율 그거 하는데 요번에도 운전하면서 제가 우연히 봤는데 강남 그쪽에는 그 자율 운행 그 시범 구간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강남 쪽에? 뭐 마곡 쪽에 있지 않나요? 마곡도 있는데 강남도 있어요. 강남에도 그래요? 네네. 예, 그 테란로 근처 거기 보면요. 자율주행 그 시범 구간이라고 해서 가지고 거기 일대를 정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결국 자율주행 얘 같은 경우에는 자율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자율 로봇, 자율주행 로봇. 예. 근데 일개미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예, 맞아요. 직개미 같은 일개미 같은 경우에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자율주행 안 되면 자율주행 로봇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분야도 맞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업력이 되게 오래된 회사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얘네 업력이 20년이 넘은 로봇 회사예요. 예.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회사 탐방을 한 2번 갔었었는데 예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주봉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왜 주봉 보여드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은 주봉상 보시면 주가가 특별히 솟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지켜볼 만한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요. 왜냐? 얘 같은 경우에 멋있게 솟은 적이 있고 막 이러면 제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시킬 텐데 일부러 주봉 보여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솟은 적이 없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주가 내려가면 어떡하나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죠. 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또 보시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 만약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요것도 그냥 홀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뭐였죠? LS미코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으니까, 예, 그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23,000원 정도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게 솟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그래도 안 솟았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얘 같은 경우에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내려와서 아직 지금 왔다리 갔다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키고 나서 그래도 이 가격대가 잘 지켜지면 오히려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이 회사는 충분히 합니다. 대덕전자가 매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저도 이 회사 IR하고 탐방도 갔었었는데 예전에도.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상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상현님 어떻게 요번에도 1년 만에 다시 상담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잘 하나만 더 참고하시고.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네, 뭐요? 사실 LX세미콘이랑 대덕전자 둘 다 반도체 예. 종목이잖아요. 예. 네네. 근데 반도체 섹터가 전 좀 조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얘기할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한번 할게요. 전 이거 같아요. 혹시 우리 요번에 문제 많이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들 아시죠? 2단. 사이비 종교들. 그죠?
예.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하긴 그런데 좀 사이비 종교화 돼가고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예. 작년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을 사이비 종교 같이 비유하자면 작년에 사이비 종교화 됐던 게 어떤 업종이에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잖아요. 그죠? 2차 전지시여. 그랬잖아요, 다. 그죠? 예. 네. 그러고 모든, 아마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그 반도체 그 교인보다 2차 전지 교인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 왜냐면 그 2차 전지가 사세가 그때 교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작년에.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제가 왜 사이비 뭐 종교에 약간 비유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저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이 그런 식으로 반도체시여 지금 다들 이러는 것 같아요. 꼭 작년의 모습의 데자뷰 같다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종목도 반도체 조정받으면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뭐라 했어요? 지켜보라 했죠. 네네. 예, 좀 지켜보시라는 그래서 게. 비중을 많이 안 늘리고 있습니다. 예, 잘하신 겁니다. 역시 공부하신 티가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네네. 하여튼 어쨌거나 저도 뭐 데자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데자뷰가 될까봐 좀 무섭긴 하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뭐 2차 전지 때도 그랬잖아요, 다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사람 뭐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죠? 예, 전부 다 2차 전지. 네네. 앞으로 공해 이런 거 환경 때문에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2차 전지로 바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 전기차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죠?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주식에서 영업무궁한 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만 네, 잘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주십니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뭐 사이비 종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제가 뭐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모두 너무 많이 뭐 믿음을 지나서 맹신에 들어가죠. 요즘 주식을 하는 걸 보면 전 참 재밌어요. 주식 제가 이제 30년이 좀 안 되는데 주식하면서 느낀 게 요즘같이 맹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IT 버블 때도요. IT 버블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주식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그 당시에 뭐 그냥 뉴스를 접했거나 뭘 접해서 아는 거지 직접 시장에서 직접 접하신 분들은 드물 텐데 많지 않을 텐데 그때 IT 버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지금 코스닥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시장 많이 하는데 코스닥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지금 월봉으로 지금이 여기예요. 이거 한번 화면 뒤로 쭉 당겨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십니까?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때 조고래니까 IT 버블 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도 종교와 같은 믿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무서운 게 요즘은 거의 믿음이 사이비 종교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현상을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믿던 모습이 그 모습이고 지금 반도체를 믿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전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방송 때마다 많이 하는 이유가 2차 전지 때 그 믿음을 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지금은.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몫이고요.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여기까지가 제 몫이고요.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55살 주식 3년차 된 이상곤이라고 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3년 차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진납세라 그러죠? 알아서 다 하시는 거.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관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는 플라즈맵 2,900원에 30%. 2,900에 30%요? 예.
시크레터 네. 9,100원에 30%입니다. 어우, 깔끔하게 두 개네. 예. 플라즈맵하고, 예. 플라즈맵하고, 이거, 예. 두 개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세요? 제가. 저는 먼저 이 반장님 안 지가 한 2달 가까이밖에 안 됐거든요. 아, 2달? 예, 그래서 동영상도 한 150개 정도 보고, 예, 저 나름대로는 그 100원짜리 주식부터 한 7,000원짜리 주식까지 제가 무대포로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150편을 예. 보셨으면 그 몇 년치를 보신 건데, 쭉. 예. 근데 몇 년치 보시면서, 저 예. 진짜, 이거 칭찬 이런 거 전혀 바라는 거 아니고요. 전 솔직한 예. 거를 지금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150개 보신 거, 과거 거부터니까 전 어떻게 말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예. 150개 쭉 몇 년치인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예요? 저한테? 전 진짜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 반장님 만난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니다. 이런 거 빼지, 이런 거 거품 빼자니까요. 빼고, 진짜로. 솔직하게. 예, 저 안 삐질게요. 저 속은 좁지만 빼고, 안 삐질게요. 예, 괜찮아요. 주식의 개념을 배운 게 제일 제가, 그냥 제가 처음에 샀을 때 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게 생각하는 자체가. 느끼셨어요?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150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강의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는 제가 요즘 주식 리딩방 SNS에 그런 떴다방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워요 이래요. 그럼 왜요? 이래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치고 도망가면 숨기나 하지. 나는 어디 사고치면 숨을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안 그래요? 제 얼굴 찾으려면 다 찾지 못 찾겠어요? 이미 알려진 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무게감을 갖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더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더 여러분 편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알아주신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네요. 그래요. 일단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해드릴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 잠깐만. 그래가지고 제가. 고집 있으시네. 그렇게 찾아도 신선하고 매력적인 기업을 못 찾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반장님한테 요 두 개? 공부하는 방법, 종목을 선택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요? 예, 그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런 건 강의 오면 되는데. 예, 제가 2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요? 제가 광주까지는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음 달에 부산에서 아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오세요. 그럼. 부산은 제일 가까운데. 부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부산이요? 네. 일단은 그건 강의 때 제가 꼭 해드릴게요. 저처럼.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일단은 플라즈맵하고 시큐레터인데 플라즈맵은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고 시큐레터는 한 번도 안 했던 애 같아가지고 이 시큐레터를 잠깐 해드리자면 일단 이 시큐레터 같은 경우에는 얘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악성 코드 분석하고 예, 맞아요. 탐지하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얘네들 악성 코드하고 악성 이메일 잡아내는 애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악성 코드나 악성 이메일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정보 같은 경우에 그거 뚫려버리면 끝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악성 코드나 이런 거 잡는 애들이면은, 되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혹시 피터 린치라는 분 아세요? 예, 네, 보셨어요? 예. 그분의 제일 중점적인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강의 때도 했었는데 피터 린치 같은 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거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라 그래요. 그죠? 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런 애들 중에 주가 갈 수 있는 게 많다.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빠져들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정보도 훨씬 느렸어요. 그리고 정보의 양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실생활에 빨리빨리 찾아내가지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정보, 악성 코드, 악성 이메일, 이런 것들. 그래, 국가가 많이 문제된 적도 있고 뉴스도 몇 번 나오지 계속. 그러면 이런 걸 하는 업체니까, 되게 좋겠다. 이러고 접근을 해버리세요. 아닌가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함정이 돼요. 왜냐? 지금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은 정보가 워낙 빠르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마인드로 그런 분들이 썼던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그만큼 이거 뭐 이메일이 악성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위험한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냐? 그 정보 보안 쪽 하는 업체가 하나둘입니까? 어때요? 웹 보안하는 회사들 하나둘이에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 그만큼 많다는 소리는 뭘까요? 경쟁이 많은 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다에 비유해서 뭐라 그래요? 바다 색깔에 비유해서. 레드오션. 맞아요. 레드오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은 벌써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날까요? 손실이 날까요? 적자 기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손실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접근하는 게 글쎄 이게 과연 좋은 접근일까? 누가 보면 그럴 거예요. 차트상으로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뭐 신규 상승 패턴상 여기서 뭐 반등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내용을 따지고 공부를 150개를 쭉 150편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회사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았죠. 예. 왜냐하면 레드오션이면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고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의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실은 계속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이거는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플라즈맵인데요. 플라즈맵도 제가 아마 저번에 몇 번 상담 한 번인가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얘는 가지고 저온 멸균 소독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예.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은 있긴 해요. 매력은 있긴 한데 일단 주가가 지금 좀 내려와서 신규 상장에서 안 좋은 패턴인데 근데 얘는 조금 재밌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신규 상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시켜 드릴게요. 신규 상장에서 보면 여기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여기를 깨면서 여기 보세요. 딱 이 가격을 깨면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 가격을 깨면서 무너지는데 실은 얘가 이 가격을 깨면서 반등이 요게 들어왔는데 요게 없다고 말 못할게요.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 정도에서 그냥 밀려버린 게 전 좀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얕게 굴면 돼요. 뭐냐? 자꾸 이런 거 말씀드리면 공부 안 하시는데 요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중요하게 깼던 선 있죠. 이렇게 중요하게 깼던 선, 신규 상장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저가권을 깨잖아요. 그럼 얘는 더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내려간 다음에 보통 얘는요, 반등을 뭐 힘들게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통 이 선 근처까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은 수익은 아니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냥 냅두고 홀딩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선 근처가 좀 안 되더라도 올라오면은 그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하여튼 2달밖에 안 되셨다 그랬는데 150편이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50편, 200편 계속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거 다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명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을 부탁드릴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여사 누구세요? 양산에 사는 박정수입니다. 박정수님, 반갑습니다. 예. 정수님. 정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가까이 됩니다. 네, 주식 경력은요? 예. 예? 주식 경력은? 한 10년 되는데 뭐 돈동감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수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정수님? HD 현대인프라코하고요. 매수가 얼마? 50%입니다. 매수- 7,760원. 어휴, 50%. 예? 또 있나요? 예. 또 HB 솔루션. 예? 그것도 4,420원. 비중은요? 그것도 50%반 갈랐습니다. 아이고, 반 가르셨구나. 예. 그래요. 제가 한번 볼게요. 현대인프라코 8,000원, 7,660원. 지금 수익이 좀 나 계시네? 그죠? 네, 조금 그래요. 나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HB 솔루션은 매수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420원. 4,420원. 요번에 들어가셨구나. 그죠?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요. HB 솔루션은 제가 예전에 이 회사 탐방 갔던 얘기를 몇 번 했었던 회사인데 이것도 예. 기억 아마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됐으면 제가 상담하는 걸 못 봤을 거고
예. 제가 실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상담하고 나서 이 회사가 잉크젯 장비하고 나노마이스 장비라고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이 크면서 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좀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뽑고 나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뽑고 나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딱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 제가 그때 말할 때만 해도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뽑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뽑고 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자꾸 들어가는 재미를 지금 하거든요. 그런 걸로 자꾸 재미를 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가를 뽑은 회사를 함부로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너무 잘해.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하죠. 좀 전에 전화하셨던 분, 전화 주신 시청자분, 그런 분들, 오늘 뭐 한두 분 계셨는데, 그렇게 공부가 돼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름대로 내공도 쌓이고.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뭘 얘기 안 해도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도 위험한 일을 자기가 피해가요, 알아서. 그 정도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접해보고 하면은 그렇게 공부되어 있는 개인들은 글쎄 5%도 안 돼요. 거의 한 5%? 예. 나머지 95%는 그냥 주식 아예 그냥 돈 벌려고 샀어요. 그냥 근데 돈 벌렸는데 돈 벌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 벌려고 샀어요. 이게 거의 95%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런 걸 대응합니까?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을 못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속 지켜만 보고 있어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 오나 안 오나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솟은 걸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HB솔루션은 잉크젯 장비라든지 나노마이스 그게 몇 달 제가 상담할 때 바뀌고 지금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금은 주가가 이미 한번 이렇게 뽑았고 그때는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뽑았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는 한데 그래도 아예 시세가 안 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금 더군다나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번이나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번이나 움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 50% 가져갈 주식은 아니다. 수익이 낮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라가면서 빨리빨리 이익 실현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한 3번 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3번 정도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이거는 이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비싸게 안 산 거.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잘 되겠어요. 비싸게 안 산 거. 이거 만약에 비싸게 샀으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나마 비싸게 사지 않은 거. 그게 다행인 거고. 그리고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프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 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인프라는 좋은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진짜 좋은 얘기 다 나와서 이 모습 보이는 거라서 여기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게 있을까라는 거는 전 좀 솔직히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7,760원인데 이게 수익이 낮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축하 못 드리겠어요. 왜냐 비중이 많아요, 선생님. 이게 만약에 좋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선생님 한 20%만 들고 가세요. 왜냐면 여기다가 50% 들고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안전하지 않냐? 아니, 안전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것만 위해서 주식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종목 선택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익성도 많이 노리시는 분 같으니까 이거에 50% 들고 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물량을 좀 많이 수익 나 있는 상태니까 좀 줄여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3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는데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입니다. 1시 10분부터 광주에 있는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요.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정원은 약 150명 정도, 자리가 150이고, 예, 사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0명 정도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 강의에 어떻게 유튜브에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 예, MTN에서 제 방송을 올려놓죠. 근데 그거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 접해서 저를 알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그래도 요즘은 또 강의에 뭐 한 절반 이상이 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오시면 이제 강의 내용에 있어서 혹시 혼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뭔가 뭐 이렇게 더 뭐 종목이나 업종을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오셨던 분들은 아는데.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 와서 실망하고 가실까봐. 예. 괜히 왜 얘기하지도 않는데 괜히 끝까지 그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요. 그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좋은데 시간 쓰시고 예, 꼭 필요한 분들만 오셔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굉장히 아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시장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일까 한번 잘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KN솔입니다. KN솔 053, 예, 080입니다. KN솔. KN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시세 한번 뽑았다가 그 다음에 쉬었는데 그래도 얘는 빨리 오른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몇 년은 쉰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2021년도 가을, 여름, 가을에 했는데 보세요. 거의 2년 만에 다시 2년도 채 안 걸린 시간에 한번 뽑아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하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갔을 때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꺾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2,600원인데요. 빨리 파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성일하이텍입니다. 5340 예, 성일하이텍인데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거 좋을 때 흐름 타고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나?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사이비 종교화 얘기했잖아요. 예,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업종이시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지 뭐 조심한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무슨 뭐 확 바뀌고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물길은 못 막습니다. 바뀐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송한데 지금 그나마 낮은 가격에 사셨는데 이것도 그냥 좀만 먹고 나오세요. 굳이 뭐 이 종목으로 승부 내시려고 그럽니까? 다음 종목! 예, 기업은행입니다. 024, 예, 110인데요. 예, 기업은행 024, 예, 110. 기업은행, 은행주. 글쎄요. 뭐 저 PBR 이걸로 언제까지 과연 울고 먹을 수 있을지. 예, 기업 뭐 밸류 업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지금 발표하고 하니까 아직까지 추세 꺾이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은행은 우리나라만 무거운 게 아니라요. 미국도 무겁고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만 막 못 간 은행, 다른 것보다 못 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여러분들 은행들은 거의 다 무거워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가볍게 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글쎄요, 뭐 이거 어디까지 받쳐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서현입니다. 서현. 예, 007860입니다. 서현. 서현인데요. 서현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주가 흐름은 예, 어쨌거나 여기서 밀릴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시장이 살렸다고 봐야죠. 예, 시장이 살려가지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2,000원 정도 되는 11,800원 한 요 정도 선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손절만 드릴게요. 손절가 이 부분은 이분은 죄송한데 9,000원,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밑으로 밀릴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어려워요. 저 밑으로 밀릴 건 아니지만 올라가지 않을 거. 그렇게 되면 묶여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정도 손절가를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위로 올라가더라도 뭐 혹시 뚫고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여차여차해서 좀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파실 준비하시고요, 거기서. 다음 종목. 예, 세비캠입니다. 예, 107600 세비캠입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세를 뽑고 나서 이렇게 가버리면 보세요. 예. 그다음 못 뽑죠, 계속.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저는 항상 이거 차트로만 얘기합니다. 차트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피드 상담을 통해서 가끔씩 꼭 이분이 아닌데 저를 이렇게 떠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저도 그거 알아요. 종목 느낌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제 생각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분 10만 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저항이 많아 보이잖아. 저항이 많아 보이니까요. 그냥 갖고 계신 건 10%밖에 안 되니까 봐가지고 조금 반등하게 되면 일단 물량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해성 TPC입니다. 059, 270인데요. 해성 TPC. 해성 TPC, 제가 어저께 이 종목을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왜 한가까지 갔지? 제가 솔직히 이런 경우에 뭐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유가 없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피드 상담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뭔가 저도 이런 건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를 좀 알아보고 나야지 제가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그래도 이거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야 뭐 이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내려갔다가 또 약간 주춤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1260 12,000원 아닌가요? 12,600원 아닐까요? 12,600원? 12,600원일 것 같은데 이분은 봐서 여차하면 빨리 그냥 팔린 가격에 손절하시는 게 만약에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반등이 올라와 준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빨리 파실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뭐 어떤 악성 재료라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직 그건 확실히 모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기가랭입니다. 기가랭 049, 080입니다. 기가랭. 기가랭 같은 경우에도 요번 주였죠. 맞아요. 요번 주에 그냥 푹 하고 갑자기 밀려버렸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게 참 답답해요. 왜냐? 이거 보세요. 워낙 기술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확 해서 깨버리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 보세요. 깨면서 동전 주식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정말 공부가 많이 되셔야 돼요. 이게 차라리 시간이 많았으면 저기 하는 타이밍으로 들어왔으면 전화 타임으로 들어왔으면 제가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스피드 상담이라서 기술적으로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조금만 반등하면은 빨리 정리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본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제노레입니다. 122, 319입니다. 제노레. 제노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시세는 뭐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재작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은 얘도 이렇게 깨질 가격은 아니에요. 쉽게 이게 막 저 밑까지. 근데 아까 보셨듯이 좀 전에 말했던 기가레인 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툭 하고 밀어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불안한 지지라고 봐야 돼요. 아직은 불안한 지지. 그래서 30%인데 제가 봤을 때 물량 늘리지 마시고요. 물량 늘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위로 가게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한 7, 8천 원 사이에서 그냥 이익 실현하시고요. 7천 원 좀 넘어가도 이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밑으로는 말씀드렸지만 깨는 느낌이 난다면 무조건 손절 치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20, 66. 이거 유바이오로직스 진짜 예전에 이게 참 저하고 인연 깊었던 애인데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거는 올라가기 한참 전에 제가 탐방을 가서 이 회사가 되게 매력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 회사 참 그랬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은 이렇게 빠져서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이분 제가 봤을 때 공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싸서 차트로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해보면 지금 이거 접근하실 때가 아니라는 게 보일 텐데 일단은 뭐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15,300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웬만하면은 지금 손절하시는 게 15,0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차라리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이 돈 묶일 필요는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 근데 이따가 해 뜬다 그런데 서울은 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이제 한 주 1사분기가 한 주 남았습니다. 1사분기 마무리 잘 하셔야지 또 기분 좋은 2사분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2사분기는 날씨 좋아지잖아요. 계절의 여왕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날씨 좋아지는 2사분기에 또 마음껏 기지개 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빨리 광주를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광주 분들 기다리신 분들 많던데 이따가 뵙겠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